자, 오늘은 설명할 거리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만약에 뭐 좀 이해가 안 가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플로 브래드포드. 자, 일단은 플럼 같은 경우에 1차전 이겼죠. 에버튼 상대로 이겼고 뭐 전력에서는 팔리냐 어깨 부상 제외하고는 문제 없습니다. 요번에 또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뭐 전력도 보강해 놨고 특히나 이 수비 라인 보강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뭐 어쨌든 뭐 팔리냐가 없어도 없는 상황에서도 플로람의 지금 이 전력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브렌트포드 지난 경기 때 이제 토트넘 상대로 2대2 무승부까지 기록을 했고 그죠? 근데 어 제가 브렌트포드랑 토트넘 경기 때 그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홈에서 매우 잘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시즌 홈에서 단 2패.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브렌트포드 프렌에다가 오버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원정에서는 좀 약해요. 원정에서는 확실히 좀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의 성적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겼니, 비겼니, 졌니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뭐 득점, 그다음 뭐 클린시트, 그다음에 뭐 실점, 뭐 클린시트, 그다음 뭐 모든 지표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 홈에서는 매우 잘했죠. 근데 원정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 홈과 원정의 이 기복을 쭉 나열했을 때 EPL 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잘하는데 원정에서 못하는 그 기복 차이를 딱 데이터로 나타냈을 때 못하는 순위가 5위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높죠. 그만큼 원정에서 기복을 많이 보이는 팀이 브렌트포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뭐 이반 토니 빈자리를 뭐 지난 경기 때 이제 뭐 위사라든지 은베모라든지 이런 애들 메꿔주면서도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어차피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중원에서도 뭐 옌센이라든지 네르고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전력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간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둘 다 상당히 좀 빡빡한 경기를 진행을 할 거고, 어느 팀이 조금의 기복을 보이느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EPL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만 이 백업의 뎁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시간 끝까지 어떻게 잘 지켜나가냐. 결국엔 어제 노팅엄도 보세요. 물론 1대1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 후반에 투입된 크리스 우드가 또 득점을 하기도 했죠. 교체 투입된. 그래서 이런 백업의 뎁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양 팀 다 지금 이 백업의 뎁스도 백업의, 그러니까 이 옵션 멤버들 둘 다 좋은 편이에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만약에 홈에서의 그런 이점들을 생각한다면 추가 시간까지 그래도 뭐 경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는 저는 풀럼 쪽이에요. 풀럼 쪽. 그리고 이 양 팀의 맞대결이 지속적으로 이 다득점의 경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득점에 대한 부분도 배제는 할 수는 없고. 근데 원캉 지금 저는 풀럼이랑 브렌트포드를 정말 이 동일선상에 위치해 놓고 보고 있거든요. 딱 전력이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봐.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거 있죠. 아까 브렌트포드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에, 그러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 자체가 좀 심하다는 거. 그런 요소들까지 생각한다면 그래도 플럼이 홈에서 이점을 조금은 갖지 않을까. 그래서 야, 물론 이 양 팀의 수치상으로는 다득점 경기가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브랜트포드의 원정 기복을 생각한다면 저는 플럼 프렌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플럼 프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근데 슈팅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정인데 브랜트포드한테 거의 비슷한 동백 아니면은 국내 기준으로는 조금의 정배를 준 거는 그래도 지금 뭐 저기 해외 쪽은 브랜트포드의 전력이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도 뭐 원정에서의 기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 플럼 프렌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리버풀하고 본머스 요거는 좀 요 경기는 좀 쉽죠, 그죠? 어
일단 그 리버풀이 지난 첼시전 때 비겼는데 저는 리버풀을 저평가하기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지난 시즌 끝날 때부터 말했습니다. 첼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거치고 분명히 감독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이 다음 시즌은 분명히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결국에는 전 첼시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버풀의 제가 개막전 프리뷰 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지금의 리버풀의 그 단점 한 가지 뭡니까? 그냥 수비 쪽에 뎁스. 예를 들어 수비수가 수비 쪽에 예를 들어 1옵션 멤버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백업으로는 절대 리버풀 색깔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경기마다 수비 쪽에 이런 뭐 부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리버풀은 전력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버풀은 그런 상황이고 본머스 이라울라 감독 부임하고 첫 경기였죠. 그래도 웨스트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고 뭐 나름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당장에 지금 전력에서도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여름 이적 시장 해가지고 뭐 케르케즈도 됐고 같고 그죠? 클라이베르트도 됐고 같고 아무튼 뭐 전력에서도 어느 정도 이 옵션으로 쓸 선수들도 나쁘진 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본머스의 이라울라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 자체가 어찌 보면 이 그러니까 상대 팀에 맞는 전술을 가져오거든요. 상대 팀이 이제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 측면으로 벌리냐, 아니면은 이 중원에서의 싸움을 유지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들어오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리버풀의 그런 이 클롭 감독의 전술을 많이 파악하고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 골 먹히면 끝이야. 네. 리버풀이 일단 어쨌든 또 본머스 상대로는 작년에도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특히나 자 리버풀 원정 대비 홈에서 너무 잘하는 팀이에요. 작년에 여러분들 리버풀이 정말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즌 막바지에 연승 아니었으면 진짜 리버풀이 8위, 9위 딱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홈에서는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머스는 홈 대비 원정에서 너무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저기 뭐냐 작년에 원정에서 최다 실점팀이 어딘지 압니까? 작년에 원정 최다 실점팀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노팅엄이 홈에서는 8승인데 원정에서 1승이라고. 얘네가 원정 1위야. 실점이. 얘네가 마이너스 44점이거든요. 근데 보머스가 43점이야. 원정에서 그만큼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언오버 쪽도 건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게 굳이 뭐 3.5라서 굳이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본머스가 득점해봐야 한 골일 텐데. 언오버 쪽보다는 차라리 그냥 리버풀 1앤디 승 정도는 잡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울버햄튼하고 브라이튼. 울버햄튼이 솔직히 지난 맨유전 경기 때 잘했어요. 나는 솔직히 그 울버햄튼이 요번에 뭐 네베스니 무티뉴니 라울도 그렇고 전력 이탈 자체가 많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 개막 이틀 전에 로페데기 감독 사임하면서 부랴부랴 이제 게리 오닐 감독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새 시즌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울버햄튼이 이게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이 되겠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뭐 어제 그 지난 경기 때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1옵션으로 꺼낼 멤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일단 뭐 울버햄튼 지난 경기 나쁘지 않았다. 마냥 또 들어눕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지난 경기 때 그 홈에서 루튼타운 상대로 4대1로 또 이겼죠. 학살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하면은 전력 이탈이 아쉬운 부분은 맞지만 전력 이탈이 아쉬운 건 맞지만 그래서 누가 이게 나가라 니는 니 나랑 안 맞다 나가라. 새끼는 또라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뭘 누가 이겨. 전력 이탈이 아쉬운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데저비 감독이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옵션 전력들도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출전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데제르비 오고 나서 여러분들 울버햄튼이랑 붙었을 거 아니에요. 합산 스코어가 얼마인 줄 압니까? 9대 2예요. 무슨 말이냐면 울버햄튼을 잡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자 울버햄튼은 작년에 이제 뭐 브루노 라즈 감독을 거쳐서 로페데기 감독이 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데제르비 감독이 울버햄튼을 9대 2로 잡아낸 건 맞아. 그리고 지금 이제 울버햄튼의 감독 게리 오닐 감독이 왔잖아요. 근데 데제르비가 이 게리 오닐 상대로도 작년에 두 번 다 이겼어. 그래서 확실히 지금 뭐 브라이튼의 전력도 좋은 편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감독에 대한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브라이튼 오늘도 잘할 거다.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왜 데제르비 하는 줄 압니까? 데제르비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데제르비는 홈에서 상당히 좀 이 단단한 경기 운영을 하는데 반면에 원정에서 어떤 컬러를 보이는 줄 압니까? 원정에서의 컬러. 그렇죠. 원정에서 더 공격적이에요. 원래 홈팀이 홈에 2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잖아요. 얘는 반대입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원정 가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해요. 잡아내려고. 그래서 저는 데제르비 감독의 경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원정길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그만큼 실점도 많아요. 라인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실점이 많긴 한데 그래 아무튼 뭐 오늘 데제르비 감독이 브라이튼 라인도 많이 올릴 거고 울버햄튼을 작년에 또 합산 스코어 9대 2로 잡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도 가능할 거고 근데 이 실점에 대한 요소도 절대 배제할 수 없어요. 절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울버햄튼이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네투도 그렇고 뭐 사라비아도 그렇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쿠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경기는 한 골 정도 먹힐 가능성을 두고 차라리 오버 쪽을 우선 선택하자. 우선 선택. 아시겠죠? 어. 자, 토트넘 맨유. 일단 토트넘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한테 원정 가가지고 비겼죠. 비겼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 자체가 너무 또 극단적으로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죠? 좀 확실히 뒷공간에 대한 불안 맞죠? 뒷공간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들이 좀 심각하긴 하더라. 근데 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상대 뒷공간이 열리면은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도 뒷공간을 잘 털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과연 홈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홈이니까 공격적으로 나올지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그런 공격적인 전술을 가지고 나올지 아니면은 맨유의 맞춤 전술을 가지고 나올지 그건 몰라요. 근데 어떠한 포지션으로 나올지 애매한데 자, 토트넘이 정말 잘하고 있던 시기에도 뭐 시티까지 잡아내고 이러던 시기에도 항상 맨유한테는 좀 약하거든요. 잘해야 비기는 거야. 맨유한테는. 그래서 이거 토트넘이 아무리 홈이고 공격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불안에 대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좀 일단 알고 계시고 맨유 지난 울버햄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실망적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 헤이룬 같은 경우에도 오버페이고 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첼시에서 뭐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마탱이가 가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뭐 맨유가 그냥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그런 1옵션의 멤버들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경기를 치른다면은 뭐 그래도 토트넘한테 거의 항상 매 시즌마다 2골 이상씩 경기마다 2골 이상씩은 계속 넣어줬잖아요. 맨유가 토트넘한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당연히 맨유가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을 올린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오히려 맨유한테 먹잇감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뒷공간을 이 뒷공간 털어내는 데는 그래도 맨유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버 쪽이 쉬운 선택지? 음, 뭐 오버 쪽이 쉬운 선택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경기 안 땡긴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이 경기가 별로 안 땡깁니다. 예. 보는 데는 재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리고 다득점의 예상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저는 올 시즌에 좀 어떻냐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토트넘하고 맨유, 야, 오늘 뭐 지금 뭐 감독 성향 생각하면 뭐 무조건 오버 아이가? 요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나는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오버기 때문에 조금의 불안 요소는 있으니까. 어. 그리고 얘네 둘이가 붙었다 하면, 얘네 둘이가 붙으면 무조건 오버가 정배거든요. 근데 안 두르는 경기들도 꽤나 많아. 그래서 저는 일단 요 경기는 오버 쪽 선택은 뭐 여러분들 본인 판단 하에 가져가십시오. 저도 오버 쪽이 좋아 보여요. 제일 무난해 보여. 근데 그거는 본인 판단 하에 가져가시고, 저는 그냥 맨유 햄무만 가져갈게요. 햄무만. 아시겠죠? 자, 이 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도전적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크고요. 여러분들 그 주중에 맨시티가 세비야랑 슈퍼컵 일정 치른 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뭐 풀타임으로 다 봤는데, 솔직히 야, 덕배 없는 거 진짜 너무 크다. 음, 진짜 덕배 없는 게 너무 큽니다. 음. 솔직히 그리고 깨놓고 말할게. 맨시티가 경기력이 좋았어요. 깨놓고 말해서 좋았어. 수비 불안도 되게 많이 있었고, 볼 점유만 많이 했지 솔직히 압도적인 모습 없었어요. 어.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와, 나 진짜 그 그릴리시의 볼 끌기 나 진짜 보기가 싫다. 와, 아니, 심지어 그거를 뚫어내지도 못하고 계속 끌다가 백패스, 끌다가 뺏기고 계속 이런 식인데, 나 또 왜 이렇게 싫냐 걔가. 아무튼 뭐 정말 기대 이하고 마음에 안 든다. 어. 자, 아무튼 맨시티, 야, 이게 좀 불안하다. 불안하다. 뉴캐슬. 뉴캐슬하고 에스턴 빌라 경기 보신 분, 제가 모든 경기 통틀어서 1라운드, 예, 정말 제일 강력했던 건 뉴캐슬이에요. 진짜 존나 잘하더라고. 진짜 미친 수준이야. 아니, 내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있잖아. 내가 근래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정말 희열을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아, 깨놓고 진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작년 초반에 네덜란드 경기 볼 때, 그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뉴캐슬 경기 보면서 진짜 희열을 느꼈어요. 존나 잘하더라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잘하는 것도 잘하고 경기를 너무 재밌게 해. 인정? 어. 자, 지금 현재 뉴캐슬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딱 세 글자예요. 기동력. 와, 진짜 90분 내도록 몰아치더라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정말 그렇고, 그리고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밸런스. 그쵸? 가봉님, 딱 제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 그건데, 이 경기를 주도하는 밸런스고 경기력도 그렇고 정말 괜찮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 지난 시즌에 솔직히 이적 와가지고 제대로 뭐 뛰지도 못했잖아요. 부상도 있었고 해가지고. 근데 이삭 완전 팀에 녹아내렸어 지금. 그리고 토날리, 와, 오자마자 바로 골 넣어버리고. 어 이번에 반수도 됐고 한데, 반수도 그날 그 경기 바로 득점했죠. 어 그래서 지금 뉴캐슬이 맨시티보다 강점을 띠는 게 정말 많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맨시티 주중 일정 그리스 원정 갔다 왔죠. 슈퍼컵 때문에. 음. 그리고 심지어 어땠습니까? 스코어가 어땠어? 자기들 이기고 왔나요?
아니잖아. 지고 갔잖아. 그래서 끌려가는 경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후반전에 체력을 더 뺐어.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양 팀의 전력 뎁스예요. 전력 뎁스. 지금 당장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덕배 포함한다면 덕배하고 후벤 디아스까지 포함한다면 전력은 뭐 세계 최강은 맞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뭐 당장에 뭐 베나실도 그렇고 덕배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지난 경기 때도 콜파머가 뛰었잖아. 그래서 후벤 디아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때는 제가 뭐 뇌진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교체 명단에는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출전도 못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죠. 스톤스 같은 경우에도 허벅지 문제로 지금 또 그렇고 지금 백업으로 기용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칼빈 필립스 아니면은 뭐 저기 임대 갔다 온 메가티 그다음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아니면은 뭐 훌리안 알바레즈 어 아니면 뭐 누구 있겠노 뭐 칸셀로 라포르트 딱 이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지금 호흡 자체가 뉴캐슬은 만약에 뎁스진 이 백업 2옵션 멤버들까지 쓴다라고 한다면은 좀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어. 교체 카드 5장을 다 쓴다면 뉴캐슬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베나실 여러분들 작년에 뉴캐슬이 작년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캐슬이 작년 시즌 4위를 하면서 챔스도 가게 되고 되게 좋은 경기를 펼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뉴캐슬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기록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얘예요. 근데 베나실이 출전을 못해. 덕배도 없어. 그래서 야 뉴캐슬이 지금 폼을 엄청 올리고 있는 와중이라서 시티도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뉴캐슬이 지난 경기 때도 보셨겠지만 그런 기동력이 엄청 좋잖아요. 에메리의 빌라를 5대1로 부수는 거면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뉴캐슬이 진짜 작년에 아스날처럼 이거 맨시티 잡아낸다? 돌풍이다. 이게 진짜 돌풍입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뉴캐슬 왼쪽 그리고 두 번째는 뉴캐슬 옆에 한번 보자. 나는 솔직히 작년에는 아스날이 돌풍이었다면 올 시즌은 뉴캐슬로 가보자. 한 시즌을 좀 뒤흔들 만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요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뉴캐슬 프렌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리옹하고 몽펠리에 야 이거 진짜 어렵더라. 제 기준상 오늘 분석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렵더라. 왜 어렵냐면 일단 전력 상황 리옹도 안 좋아요. 그 저기 뭐냐 리옹 그나마 2시즌 동안 선발로 뛰었던 저기 뭐냐 뭐 루케바라든지 구스토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 나갔죠. 그래서 일단은 부랴부랴 지금 그러니까 수비 쪽에 데려오긴 했는데 지난 경기도 스트라스부르한테 2대1로 졌죠. 이 수비 쪽 불안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예전에 2017, 2018 시즌의 리옹은 그냥 이제 끝입니다. 없어요. 없어. 왜냐? 리옹이 돈도 안 써. 선수를 제대로 보강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비 쪽 불안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수비 쪽 불안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즌 1라운드를 졌잖아. 스트라스부르한테. 그래서 당장에 최근 2시즌 보세요. 유럽 대항전권에는 아예 근처도 못 갔잖아. 그 와중에 감독은 계속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랑 블랑 감독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딱 리옹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야 리그왕에 좀 강팀 누구 있노? 스타드렌. 스타드렌 이런 애들 만나면은 그냥 완전히 벽 느낄 겁니다. 자 아무튼 몽펠. 혹시 지난 경기 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몽펠
극장으로 먹힌 것 때문에 요 딱 한 폴이 났었는데 아 이때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추가 시간에 먹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좀 속이 많이 쓰렸던 그것만 안 먹혔으면은 야 그래도 올킬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되게 좀 아쉬웠다 그죠? 그래서 몽패 좀 아쉽더라. 어 그거만 좀 안 먹혔으면은 좋았을 거를. 자 아무튼 그래서 뭐 몽페 같은 경우에도 뭐 핵심 멤버들은 그래도 남아 있어요. 뭐 마비디나 이런 애들은 또 갔지만서도 그래도 뭐 조타드나 페린, 사바니에, 와이 이런 애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데리고 그 아코르 아담스라고 있거든요. 얘가 또 지난 경기 때 두 골 다 넣었었고. 그래서 와이 원래는 와이가 최전방에 뛰었잖아요. 근데 얘가 아담스가 최전방에 뛰어가지고 또 두 골을 넣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 뭐 몽페 뭐 전력에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어차피 몽페 같은 경우에도 이 내가 말하는 이 문제될 거 아니라는 거는 작년 기준이에요. 근데 어차피 작년 기준도 그 작년보다 더 안 좋았고 그 작년보다 더 안 좋았고 몽페는 그냥 계속 조금씩 이 하락 추세를 막고 있는 팀이라서 그냥 뭐 그래도 뭐 작년 대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양 팀 다 뭐 미들라인 전반까지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옹이 허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력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수비 쪽 전력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당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는 몽페리야. 그냥 딱 전력만 놓고 본다면. 근데 정말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두 감독의 상대 전적이 어떤지 아십니까? 로랑 블랑이 전부 다 이겼습니다. 이게 문제야. 몽펠이 정말 과거에 잘했던 시즌에도 자카리안 감독이 작년에 이제 작년 후반기에 새로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왔는데 그 전에도 몽펠리에 감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이 자카리안 감독이 이 로랑 블랑이 맡고 있던 팀한테는 무조건 졌다는 거야.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작년에 혹시 기억납니까? 작년 막바지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몽페라고 리옹하고 존나 치고받고 했던 경기 5대4 나온 경기 이거 기억나 혹시? 그때 이때 내가 메인으로 갔던 경기가 이 경기 오버였거든요. 근데 진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 리옹이 이겼어. 어쨌든 이 자카리안하고 로랑블랑 감독의 상성이 또 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성을 나 절대 무시 못할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리옹의 전력 문제가 그래도 좀 와닿는 부분인데 차마 승패 쪽은 못 가겠다. 차마 승패 쪽은 못 가겠어. 어.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전력상에서 지금 리옹이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데, 음? 내 개인적으로는 리옹이 조금 더 불안하다 느끼는데 반대로 감독 상성은 너무 압도적이야. 그렇다고 또 감독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단순히 감독 상성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또 애매해.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가실 것 같으면은 이거 언오버가 3.5거든요. 이 오버가 역배인데 차라리 이거 때리고 치우세요. 작년과 같은 그런 경기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그냥 오버 역배 때리고 치워. 배당도 좋아. 2.2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아니고서는 굳이 승패 쪽으로 접근하진 마시라. 오케이? 알았죠? 저도 오늘 뭐 어느 거기에도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요거를 아시겠죠? 3.5 겁난다고요? 근데 아마 경기 보시면 또 그런 생각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야, 그것도 불과 3개월 전이야. 5월 달에. 와, 얼마나 치고 박던지. 자, 여러분들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신뢰가 지난 경기 때 좀 깨졌죠?
지난 로리안 경기 때 또 비기면서 음. 어, 자, 요 경기는 제가 조금 더 깊게 파고들게요. 요 경기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툴루즈 지난 경기 낭트 상대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낭트한테 1대 0승 이게 심지어 이게 역배승이었거든요. 자, 1번 툴루즈가 잘했다. 2번 낭트가 못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2대 0이가? 아무튼 툴루즈가 이겼어. 아무튼 간에. 아무튼 툴루즈가 이겼어. 자, 저는 일단은 낭트가 못했답니다. 낭트가 못했다요. 왜냐면 제가 이 지난 경기 때도 말씀드렸고 프리시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낭트는요 이 전력 이탈이 심해요. 전력 이탈이 존나 심하고 심지어 팀 내에 주축 선수가 3명이나 빠졌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나마 작년에 이제 2옵션으로 있던 선수들 이렇게 자원들로 해가지고 꾸려 나가는데 지금 당장에 낭트가 선발로 꺼내는 이 절대 1옵션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선발로 꺼내는 애들이 그렇게 전력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낭트가 아 그쵸. 재작년에 쿠프 드 프랑스 우승했고, 작년에 준우승했죠. 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콩바레 감독이 있던 시기라서 지금이랑은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요. 자, 그리고 낭트의 전력 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툴루즈가 안 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툴루즈 프렌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툴루즈 솔직히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에 잘했던 뭐 라타오라든지 골키퍼의 뭐 두페라든지 아니면 뭐 스피어링스 아니면은 뭐 그 반도보맨 나갔죠. 특히나 이 스피어링스하고 부맨하고 얘네 둘이는 진짜 초핵심이었어요. 근데 나갔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툴루즈를 승격시키고 툴루즈를 이 쿠프드 프랑스 우승시킨 필리프 몽타니에 감독도 나갔습니다. 감독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는 기대 이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작년에 굉장히 좀 이 핫하게 그 이름값을 날려서 이 지금 몸값이 굉장히 상승한 뭐 달린가라든지 아니면 아부크랄 그다음 지난 경기에도 골을 넣었던 뭐 니콜라이센 이런 애들은 또 남아 있긴 해. 풀백에 뭐 데슬러라든지 그다음에 전방에 또 수아조 이런 애들 남아 있는데 지금 문제는 툴루즈도 미들 라인은 약하다. 미들 라인은 약해요. 그리고 당장에 지난 경기를 이긴 건 맞지만 저는 일단은 팀 이 툴루즈도 작년 대비 이 저평가해야 될 팀에 분명히 들어가는 팀이고 뭐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툴루즈 그때 막 언오버 정배 해가지고 존나 많이 먹었던 거.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보세요. 작년에 툴루즈가 이제 뭐 스피어링스라든지 부맨이라든지 이런 애들 못 나올 때 딱 진짜 백업으로 썼던 2옵션으로 썼던 뭐 겔리우라든지 아니면 뭐 시에로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원래는 2옵션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1옵션이 된 거야. 그래서 중원 싸움 무조건 안 된다.
압박 안 돼요. 얘네들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차이에서 작년의 툴루즈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더 커졌다. 이렇게 좀 저는 볼 수 있겠고, 그 뭐 파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난 경기 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많이 답답했죠. 그리고 그 파리가 뭐라 해야 될까? 선수 영입 보강은 참 많이 했지만 좀 너무 좀 쓸데없이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각 포지션별로 쓸 선수들이 너무 많긴 하잖아. 맞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제 오늘 경기 그러니까 은바페가 다시 훈련에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은바페가 오늘 경기 이제 출전해주고, 그다음에 뭐 진짜 선수들이 진짜 너무 많았고 말도 못하겠다. 그 걔네들이 이제 뭐 잘 해준다면은 그래도 좀 더 무게감이 낮아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독이 바뀐. 나는 이 감독을 굉장히 중요시 보기 때문에 툴루즈를 그래도 한동안 굉장히 빛을 발했던 그 몽타니에 감독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원정길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요 경기는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파리를 고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툴루즈를 저평가하기 때문에 파리승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분데스. 일단 분데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언급 좀 합시다. 자, 1라운드 간보기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분석 방송 때 바이에른 미넨하고 브레멘 경기 때 얘기했었죠. 너무나도 쉽게 이거는 미넨 마인인데 가기가 싫다는 거야. 왜냐? 내가 솔직히 바이에른 미넨이 슈퍼컵이 없었다면, 내가 심지어 내 지인한테 뭐라 했었냐면, 내 지인한테 야 케인 같다, 좋댔다 이거 챔스 우승이다, 끝났다, 진짜 미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그대로 슈퍼컵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 씨발 돌았나? 뭐 장난합니까 지금? 응? 슈퍼컵 때 존나게 못했는데 또 귀신같이 리그 와가지고 3대0으로 4대0으로 발랐죠. 그래서 야 분데스리가 1라운드 좀 간보기로 가자. 나도 헷갈린다. 나도 좀 헷갈립시다. 그리고 뭐 이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 요번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뭐 대다수 팀들이 이제 선수 구성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뭐 감독 바뀐 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 라운드 같은 경우에 조금 지켜보는 쪽으로 가자. 아시겠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유독 분데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오바갈 걸. 오바 갈 거리 진짜 존나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잠시만. 오바 갈 거리 진짜 봐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나오네. 오늘 보면은 자, 라이프치 2.5 오바가 1.5대 배당이야. 볼프스도 오바가 1.5대 배당이야. 호펜하임도 오버가 1.5대 배당. 아웃국도 1.5대 배당. 슈투트도 1.5대 배당.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아? 오늘 오바 찍으면 다 들어올 빌인데. 근데 그게 유독 하나씩 뽑아지는 게 어느 리그라고? 분데스라고. 그래서 이 갈 걸 나는 이거를 최대한 좀 줄이고 싶어. 그래서 일단 1라운드는 좀 간을 좀 보자는 거야.
간을 좀 보자. 아시겠죠? 어. 자, 이제 레버쿠젠부터 좀 진행할게요. 아, 근데 좀 존나 시간이 너무 빠듯한데. 자, 레버쿠젠 일단은 요번에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야 전력 이탈이 꽤나 있습니다. 데밀바이도 그렇고 그다음 디아비도 그렇고 베커, 벨라라비 뭐 아무튼 요렇게 한때 그래도 레버쿠젠에서 그래도 뭐 진짜 이른발 치리게 날리던 선수들인데 뭐 이렇게 좀 많이 떠나게 됐고요. 근데 또 데리고 온 선수들도 괜찮아. 뭐 자카도 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맹그리에서 호프만도 왔고 그다음에 그리말도 그다음 뭐 저기 뭐냐 위니옹에서 주축 골잡이였던 그 보니페이스 이렇게 와가지고 또 보강도 뭐 나름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지만 사비 알론소 감독 오고 나서 뭐 그래도 팀이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뭐 이번에 뭐 전력 이탈도 보강도 좀 활발한 편인데 어. 뭐 시즌 뭐 그래도 레버쿠젠이 시즌 막바지에 조금 흔들렸던 거 제외하고는 저는 뭐 사비 알론소 감독의 그런 체제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일단 뭐 결장자 뭐 포함해가지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뭐 흰카피에도 결장이고 나머지 뭐 솔직히 아즈문하고 시크는 이제 완전히 뭐 뒷전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전력 구성을 보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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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탑소바 조나단 타 그다음에 고스누하고 그다음에 그리말도하고 자카하고 일단 이적생 2명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발라시오스하고 프림퐁하고 비르츠하고 호프만하고 그다음에 보니페이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뭐 어쨌든 동 이적생들 지금 3명 이렇게 넣어 놓은 상황에서 이게 뭐 얼마만큼 경기 기량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전력 구성 보면 크게 나쁘진 않아. 대신에 확신은 없다. 자 그리고 라이프치 슈퍼컵 때 잘했죠. 야 전력 이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소보슬라이, 라이머, 그다음 운쿤쿠 셀룰로스, 그다음 뭐 그바르디올까지 정말 전력 이탈이 많았었는데 야 이번에 또 영입도 엄청 많이 했어.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뭐 오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움가르트너도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그 저기 뭐냐 걔 있잖아. 세스코. 걔도 데리고 왔고 걔도 이제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래서 야 라이프치히도 요번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슈퍼컵에서 잘하긴 했는데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노? 응. 왜 이렇게 좀 믿음이 안 갈까? 어쨌든 동 선수 이탈이 많은데 그만큼 보강도 해놓은 상황이라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 있잖아요. 야 이거 승패도 언오버도 어렵다. 어렵습니다. 막상 여러분들 얘네 둘 이름만 보면은 와씨 뭐 치고받고 한 전반 30분 되면은 뭐 한 4골 나 있겠네 싶잖아요. 근데 막상 얘네 둘이 붙으면 골 그렇게 많이 안 나. 어? 그래서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이 분데스리가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EPL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다 다르잖아. 근데 저는 일단 뭐 분데스리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 좀 지켜보자. 이거 경기 보는 게 나아. 어, 보는 게 나아요. 음.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구도. 프라시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잡고, 얘가 얘를 잡고, 얘가 얘를 잡는데 또 얘가 얘를 잡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저는 일단 요 경기 그냥 무승부 찍고 치울랍니다. 음, 아시겠죠? 저는 요 경기는 무승부로 그냥 넘어가자. 자, 특파원님 뭐 그럴 수도 있죠. 보통 뭐 분데스리가 뭐 골 좀 빨리 나면 전반 뭐 한 20분 만에 오버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씨 오버 갈 걸. 오버가 개꿀이네. 괜히 승패로 가가지고 똥줄 존나 타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지?
됐습니까? 어이씨, 안 들리나? 아, 어, 어. 볼프스 잘할 것 같다고 했지 않나? 그거는 이제 작년 기준. 작년 기준. 그거는 작년에 내가 니코 코바치 왔을 때 얘기했었겠지. 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 니코 코바치 와가지고 볼프스가 진짜 한때 한 8경기 9경기 존나 잘했던 거 기억 안 나? 그 기억 안 납니까? 볼프스 진짜 승에 마헤네 오버 개신앙 됐던 시기. 그때 기억 안 나? 어. 그때 기억 안 나면 그때 막 진짜 와, 막 볼프스 막개 두두두두 완전 다 이겼잖아 그때. 아무튼 뭐 그 시기도 있었다. 아무튼 뭐 볼프스가 대신에 기복을 좀 많이 좀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요 볼프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런 이탈 자원도 있고 뭐 적절하게 이제 영입도 해준 편이긴 한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볼프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야, 이거를 내가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할 것 같아. 자, 혹시 제가 그 말 한 거 기억납니까? 니코 코바치 감독의 성향. 이거 기억납니까? 코바치 감독의 성향에 대해서.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라나? 제가 작년 시즌 딱 개막할 때 무슨 말 했었냐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음. 코바치 감독은 딱 자기가 원하는 선수가 추출될 때까지 계속 선수들을 돌렸어요. 이 선수 쓰고 이 선수 쓰고 이 선수 쓰고 그리고 자기가 그 원하는 선수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없으면은 옆으로 당깁니다.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포지션을 갖다 놓을 때까지 일단 계속 기용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 그게 구축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작년 초반에 내가 볼프스 브루크를 뭐라 했었냐면 야, 볼프스 브루크 초반에는 가지 마라 절대. 이거 또 안 되네 이거. 이거 내 캡처로 보여줘야겠다. 볼프스 브루크가 밑에서부터 이제 시즌 1라운드입니다. 자, 봐봐. 계속 못 이겼어. 못 이기다가 딱 지 눈에 드는 선수들이 이제 딱 구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존나 잘했던 거야. 어. 근데 딱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 딱 이 잘하고 나서 겨울 이적 시장 시작할 때부터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이번에 영입 온 선수들도 뭐 지금 4-5명 정도 5명 정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제 뭐 1옵션 멤버 중에 나간 선수들 있다 보니까 2옵션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적생들을 어떻게 기용할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물론 오늘 볼프스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은 더 높겠죠. 어. 그런데 조금의 불안감을 가지고 굳이 가고 싶진 않다. 만약에 조금의 불안감이 있어도 뭐 나는 그래도 볼프스 갈 건데 하신 분들은 가십시오. 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조금 불안 요소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고 어, 호펜부터 해야 되네. 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씨. 자, 호펜하임. 여러분들 그 호펜하임 요번에 이제 올해 초였죠. 지난 시즌에 이제 감독 바뀌었죠. 마타라초 감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 시즌 막바지에 잘했어요. 그래서 잔류를 성공을 했고, 근데 언업했어요. 근데 야 이게 좀 웃긴 게 호펜하임이 잔류 성공했다는 게 이게 굳이 언급할 내용까지 되나? 그만큼 호펜하임이 작년에 많이 무너졌었다. 그리고 이제 그 샬케에서 빌터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벌리에서 베오스트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력에서의 어느 정도 또 전방에서 보강도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글리치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 한 시즌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수비 쪽에 이제 설러이 저기 뭐냐 페네르바체에서 여러분들 그 김민재 파트너였죠. 센터백 파트너. 아무튼 이렇게 영입 보강이 조금 잘 되긴 했어요. 나름 또 베오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볼프스 부르크에서 나름 또 주포로 진짜 잘했었잖아. 한 3시즌 전에.
네 시즌 전에. 그때 잘했기 때문에 또 EPL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야 얘가 다시 또 분데스리가로 왔기 때문에 정말 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는 지켜봐야겠다. 특히나 이 마타라조 감독이 그래도 진짜 팀을 잘 이끌고 가고 큰 기복 없이 시즌을 잘 치르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겠다. 근데 나는 일단은 프라이부르크, 물론 프라이부르크도 요번에 빠져나간 선수 정우영도 나갔죠. 근데 정우영은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정우영이 그 도안리치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한 1.5 아니면 2옵션 정도로 기용으로 됐었는데, 물론 그 전 시즌에는 완전히 1옵션이었지만, 근데 도안리치 오고 전력 구성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정우영은 완전히 그냥 백업이 돼 버렸어. 그래서 기용도 못 받았죠. 그래서 정우영이 떠났거든요. 슈투트가르트로 떠났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브렌트포드로 이적한 뭐 블랙컨이라든지 케빈 샤데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어차피 이적을 한 거지만, 뭐 솔직히 프라이부르크 저는 전력에서 뭐 크게 문제 없다 봅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매 시즌마다 상승 중이야. 어쨌든 동 잘하고 있어요. 20시즌 10위였고요. 21시즌 6위였고요. 22시즌 5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22시즌에는 저기 뭐냐 그것도 했잖아. 유럽 대항전도 같이 뛰었잖아. 그래서 뭐 저는 전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의 지금 이런 전력들과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완전히 장기 집권이거든요. 슈트라이 감독이 워낙 장기 집권이라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프라이부르크가 일단 전력상으로 안 밀릴 거라 봐. 물론 호펜하임이 전력을 보강을 해서 기대되는 건 있겠지만, 나는 밀릴 거라고는 안 보거든요. 자, 근데 어 지금 이번에 호펜하임 감독으로 온 마타라조 감독이 슈트라이 감독한테 어쨌든 동 슈투트가르트 그때 한창 존나 잘하고 있을 때도 매번 졌어요. 그래서 감독 상성이 6승 1패야.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이거 프라이부르크 무조건 가야 된다 봅니다. 가더라도 이제 프라이부르크 프렌 쪽으로.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언오버가 편하지 않겠나. 그래도 호펜하임이 홈에서 한 골 정도 넣어준다면은 오버가 좀 낫지 않을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프렌 쪽이 조금 더 안전해 보여요. 아시겠죠? 그리고 야 잠시만, 그 문타임 오면 얘기 좀 해줘. 문타임 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방송을 바로 꺼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 내일은 조금 일찍 오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 이제 슬슬 적어봅시다 그냥. 존나 열심히 성명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좀 하고 가자. 이거 하나만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번에 메넨글라트바흐 감독으로 누가 왔냐면 세오안의 감독이 왔거든요. 이 세오안의 감독이 정말, 나는 이 감독이 정말 재밌어.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제가 아까 전에 원정에서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전술을 지시하는 감독이 누구라 했었죠? 기억납니까? 데제르비죠. 제데르비가 아니라 데제르비입니다. 자, 근데 이 세오안의 감독도 마찬가지. 경기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어차피 아웃국이 홈에서 메넨글라트바흐 상대로는 항상 골이 있는 편이에요. 1득점은 한단 말이죠. 근데 메넨글라트바흐 세완의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지시한다면, 물론 메넨글라트바흐도 요번에 이제 막 선수들이 뭐 벤세바이니도 그렇고 호프만도 티람도 그렇고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지금 당장의 전력을 구성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적생들 이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가 정말 재밌는 경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아시겠죠? 오버 쪽. 그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고. 선생님 왔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쭉 적고 이동해 봅시다. 슈투트하고 보면, 저는 슈투트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엔도 있죠? 엔도. 슈투트에서 진짜 핵심 미드필더인데, 엔도 이번에 리버풀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돌무 요거는 일단은 무승부 깔고 가고, 무나 햄무 그냥. 무나 햄무.
그리고 돌문 승. 아 솔직히 이게 쾰른의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가 조금은 꺾였어요. 상승 곡선을 타다가 한번 딱 꺾인 와중에, 그리고 쾰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전방에서의 공격 자원들이 결정 의심이 매우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불안 요소는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리에 1라운드 저는 지켜볼 겁니다. 아시겠죠? 세리에 1라운드 저 배팅 안 할 거예요. 세리에 1라운드 분석은 했지만 배팅은 안 할 겁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오픈하고 갑시다. 나머지는 호벤스, 그 다음에 시타르트 오바, 고에드스, 그 다음에 엠폴리 무나햄무, 그 다음에 나폴리스, 그 다음에 제노아 언더, 그 다음에 인테르 승에다가 햄무, 그리고 소시지 언더, 레알 마헨, 빌바오 승무. 나 요렇게 사이드 됐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